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와 생활 3학년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정민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4강 동시를 예쁘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5강 토끼의 재판을 멋있게 만들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함께 들어가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책에 쓰여진 동시는 글자도 반듯반듯하고 줄도 잘 맞추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과서만 봐도 아주 글이 잘 맞춰져 있죠? 한글을 이용하여 동시를 예쁘게 만들어 봅니다. 한글에서는 글자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글자의 뜻에 따라 모양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워야 하는데 한글에선 더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종이에 글씨를 쓰면은 글씨를 쓰게 되면은 우리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잘 지워야 되는데 한컴에서는 손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들어가며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강의 학습 목표는 한컴 오피스를 실행할 수 있고 동시를 입력하고 글자 모양을 예쁘게 꾸며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력한 동시를 컴퓨터에 저장하여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교과서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여 동시를 예쁘게 만들어 볼 겁니다. 한글 문서를 만들려면 먼저 자판을 잘 익혀야 하는데 여러분 평소에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판을 빠르게 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문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한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에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글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워드, 그리고 구글 독스, 이것들도 문서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한글을 실행해 볼까요? 한글을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 좌측 하단에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한글과 컴퓨터, 한컴 오피스 2014, 한컴 오피스 한글 2014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로고가 뜨면서 글자를 입력하는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네, 저도 한컴 오피스를 실행했는데요. 제 것은 한컴 2005 버전이고 여러분 각자 컴퓨터에 따라서 버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비슷하므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교과서는 2014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컴 오피스를 한글을 실행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좌측 상단에는 지금 비문서라 적혀 있지만 제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메뉴, 그리고 기본 도구 상자들, 서식 도구 상자들, 세로 눈금자, 가로 눈금자, 그리고 여기는 세로 이동 막대, 여기는 가로 이동 막대, 그리고 삽입 수정 있고 화면 보기 선택이 있는데 제 거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오른쪽 하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 한컴 오피스의 한글이 글자만 넣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글자뿐만 아니라 도형, 그림, 수식, 게다가 동영상까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동시를 입력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타자를 잘 칠 수 있으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도 여러분 함께 교과서에 있는 동시를
옮겨 적어보세요. 그래서 봄하고 띄어쓰기인데 띄어쓰기는 자판에서 가장 긴 자판입니다. 오는 소리. 그리고 줄을 바꾸기 위해선 엔터를 누르면 줄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완영. 그리고 우리 커서를 옮기고 싶다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탈자를 만들게 되면은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동하고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수정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도 타자를 연습하면서 점점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네, 저는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서를 작성을 했으니까 다음에도 열어보고 싶겠죠.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저는 바탕화면에 봄 오는 소리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네, 이러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불러와 볼까요? 불러오기 위해서는 불러오기를 누르고 봄 오는 소리를 누르면 네, 우리가 지금 쓰고 있었던 봄 오는 소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활동 2에 동시에 글자를 예쁘게 꾸며봅시다를 해볼 거예요. 지금 이 동시를 보면은 좀 밋밋하죠? 다 되게 기본적인 글꼴로 되어 있고 크기도 똑같고 이래서 우리 한번 꾸며볼 거예요. 글씨를 꾸미기 위해서는 우선 꾸미고자 하는 글씨를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고 여기 글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글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을 클릭하면 이렇게 글꼴이 바뀌게 된답니다.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쁘게 잘 한번 꾸며보세요. 이런 식으로 글꼴뿐만 아니라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봄 오는 소리라는 제목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면 여기 화살표를 누르고 좀 더 큰 숫자를 선택해도 되고요. 또는 그래서 여기 숫자를 직접 입력해봐도 됩니다. 그럼 더 작아졌죠? 그리고 이렇게 진하게 또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밑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동시를 예쁘게 꾸민 다음에는 다시 저장하기를 클릭하면 저장이 됩니다. 참고로 이 저장하기 버튼은 디스켓 모양인데 이게 지금은 USB와 CD를 이용해서 파일을 저장하는데 예전에는 플로피 디스크를 많이 이용해서 그 모양을 본따서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4강의 실습을 마치고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4강의 학습 정리입니다. 한글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글자 모양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고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4강은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5강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5강 토끼의 재판을 멋있게 만들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함께 들어가면을 읽어볼까요? 극보는 문단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한글에서는 여러 종류의 문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단에는 앞에 특별한 글자가 있는 문단, 글자가 튀어나온 문단,
문단 사이가 많이 떨어진 문단, 테두리가 있는 문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름길로 가면 빠르게 가듯이 한글에서 단축키를 사용하면 빠르게 일을 합니다. 단축키를 이용하여 빠르게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바꾸어 봅시다. 라고 하네요. 여기 앞에는 공통적으로 문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단축키를 키워드로 하고 있죠.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강에서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문단의 뜻을 알고 여러 가지 문단 모양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머리표를 넣어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글자나 문단의 모양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감이 오지 않죠? 그래서 저와 함께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교과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만들 때에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정하지 않고 글자만 입력합니다. 우리 아까 동시를 적을 때도 글자를 먼저 입력했죠. 글자를 모두 입력한 다음에 글에 맞게 글자나 문단 모양을 적용하면 예쁜 문서를 쉽게 만듭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글의 보기 메뉴에서 문단 보호를 선택하면 문단의 끝은 나타내는 화살표 기호가 화면에 보입니다. 한글에서는 이 화살표와 화살표 사이의 문장을 하나의 문단이라고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생깁니다. 다음 네모안에 글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어떤 글인지 한번 볼까요? 네, 토끼의 재판이네요. 여러분 함께 한글을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도 모두 한글을 실행하셨죠? 아까 교과서에서 얘기하듯이 보기에 문단부를 체크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엔터를 누를 때마다 화살표가 계속 생기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토끼의 재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재판. 여러분들도 함께 입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미리 토끼의 재판을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입력을 하다 보면은 관찰할 수 있듯이 이렇게 좀 긴 글이 있을 때 여기 우리가 엔터를 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줄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이거를 문단이라고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와 화살표 사이를 문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활동 1에서 극본에 맞게 문단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글에서 우선 토끼의 재판 이 부분을 가운데로 한번 옮겨볼까요?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 정렬을 사용하면은 네,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또 뭐 오른쪽 정렬도 있고 왼쪽 정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때 곧 나오는 인물 이 부분에 동그라미 기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때 곧 나오는 인물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블록으로 만든 다음에 이 글머리표 속성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런 점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 외딴길에 이 문단 가장 첫 부분에 커서를 놓고 문단 모양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문단 모양을 정하는 팝업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같이 앞에를 들여쓰기 하고 싶다면 들여쓰기를 누르고 크기에 맞게 이렇게 크기를 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주고 이제 설정을 누르면은 여기 앞에 들여쓰기가 되죠. 또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말하는 부분을 내어쓰기 하고 싶다면은 마찬가지로 또 문단 모양을 누르고 내어쓰기 하고 설정을 누르면 내어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잘 수정을 해줬습니다. 예쁘게 꾸며주었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축키를 이용할 겁니다. 활동 2에서 글자나 문단의 모양을 복사해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나 문단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 때 단축키를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글자나 문단의 모양을 복사하는 단축키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돼요. 블록이 없는 상태에서 Alt C를 누르면 글자나 문단 모양을 기억하고 블록을 만든 후 Alt C를 누르면 기억하고 있는 글자나 문단 모양으로 바꾸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직접 문단 모양을 한번 복사해 볼까요? 우리가 친 부분에서 1번 있었고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3번 문단의 모양을 5번 문단에 복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5번 문단도 3번 모양처럼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3번 문단을 들여쓰기 한 것처럼 여기 5번에도 커서를 놓고 문단 모양 그리고 들여쓰기 그리고 설정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단축키를 배웠죠.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에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이런 팝업이 나오게 됩니다. 모양 복사 팝업이죠. 거기에 우리는 문단 모양을 복사하고 싶으니까 문단 모양 선택하고 복사를 클릭합니다. 그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복사를 한 거예요. 이 문단의 모양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문단 모양, 3번 문단 모양과 똑같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중 일부만 그냥 선택해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5번 문단도 3번 문단과 같이 바뀌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글자 모양도 복사할 수 있어요. 우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극본에서 때, 곧, 나오는 사람, 그 호랑이 글자 모양이 고딕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고딕체로 우선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때는 고딕체가 되었죠. 근데 곧 나오는 인물, 호랑이 모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고딕으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단축키를 배웠죠. 그래서 커서를 고딕체 글자에 두고 Alt C를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을 선택하고 복사하면 고딕체 글자 모양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고딕체로 만들고 싶은 글자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서 또 Alt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네, 고딕체로 바뀌었죠. 또 나오는 인물 누르면 고딕체로 바뀌고 또 호랑이 네, 호랑이 하면은 또 이렇게 바뀌죠. 어떤가요, 여러분? 단축키를 이용해서 효율을 좋게 만들었죠. 업무 시간을 더 빠르게 단축했습니다. 그러면은 5강 실습도 여기까지 하고요. 한번 학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강의 학습 정리입니다. 문단에 따라서 양쪽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내어쓰기, 들여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실습을 통해서 가운데 정렬 해봤고, 내어쓰기 해봤고, 들여쓰기 해봤고, 또 양쪽 정렬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단축키 Alt C, Alt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는 것을 사용하면 글자나 문단 모양을 빠르게 복사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하지 않고 일일이 사용했다면 일일이 우리가 문단 모양을 만들어주고 글자 모양을 모두 설정해줬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업무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4강과 5강 모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